AI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AI를 썼던 날, 회의 요약도 맡기고, 글 초안도 맡기고, 아이디어 정리도 맡깁니다. 분명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머리에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피곤한데 배운 느낌은 없죠. 이건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뇌가 망가진다기보다 뇌가 해야 할 일을 점점 인지 외주화하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걷어내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AI를 많이 쓴다고 해서 인간의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고 신호는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 연구팀이 2025년 공개한 예비 연구가 있습니다. 에세이 쓰기 과제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집단은 검색 집단이나 무도구 집단보다 더 약한 뇌 연결 패턴을 보였고 자신이 쓴 문장을 인용하는데도 더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아직 최종 확정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제도 에세이 작성이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질문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용 방식이 내 생각을 약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 변화는 기억 방식입니다. 우리는 원래도 외부 도구를 많이 씁니다. 메모장, 알람, 캘린더, 검색창.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인지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외부에 맡긴 정보가 내 안에 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터넷 연구에서는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내용 자체보다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정보보다 경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검색 시대에도 그랬는데 생성형 AI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이제는 위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대신 정리하고 문장까지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검색보다 더 강력한 인지 외주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최소한 내가 자료를 훑고 비교하고 뽑아내고 조합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일을 하죠. 그런데 AI에게 처음부터 요약을 맡기면 가장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질문을 오래 붙드는 시간, 여러 가설을 비교하는 시간, 내 말로 구조를 세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편해진 만큼 사고 과정도 압축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이해와 기억은 생각보다 덜 잘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학습의 질입니다. 뇌는 직접 만들어 본 정보를 더 잘 기억합니다. 그냥 읽은 문장보다 내가 빈칸을 채우고 개념을 설명하고 구조를 세워본 문장이 더 오래 남습니다. 실제로 직접 생성 효과를 본 연구들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낸 정보가 그냥 읽은 정보보다 기억 성과가 더 좋았고 관련 피질 활성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AI가 첫 문장, 첫 요약, 첫 구조를 다 대신하면 기억이 가장 잘 붙는 구간을 내가 건너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AI를 쓴 뒤에 이해한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내가 생성한 게 아니라 본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착각입니다. 생성형 AI의 답변은 너무 매끄럽습니다. 문장이 그럴듯하고 논리도 정돈돼 있고 심지어 내 말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주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해했다고, 내가 정리했다고, 내가 생각했다고. 하지만 매끄러운 문장과 깊은 이해는 다릅니다. MIT 예비 연구에서도 AI 사용 집단은 자기 글에 대한 소유감이 가장 낮았고 스스로 쓴 내용을 정확히 다시 꺼내는데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결과물은 내 파일 안에 있는데 사고 과정은 내 뇌 안에 충분히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면서 세 가지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안 보고 셋을 떠올릴 수 있나요? 기억 방식, 학습의 질, 그리고 착각. 만약 하나라도 바로 안 나왔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말하려는 겁니다.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인지 외주화의 패턴은 아직 기초 지식과
판단 기준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AI가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숙련자는 AI를 정답 기계가 아니라 초안 기계, 반론 기계, 속도 보조 장치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구를 써도 결과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맡기는 사람은 사고 훈련량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생각한 뒤에 검토를 맡기는 사람은 속도가 붙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AI 사용 여부보다 내 뇌가 첫 번째 타자로 뛰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AI는 학습에 해롭기만 한 도구가 아닙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연구에서는 챗 GPT를 학습 보조로 쓴 집단이 일부 시험 성과에서 더 좋았습니다. 또 생성형 AI와 고차 사고력의 관계를 묶은 메타 분석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긍정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AI 자체가 아닙니다.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은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덜 잃고 AI를 쓰는 방법은 뭘까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AI보다 내 뇌가 먼저 뛰게 하세요. 이걸 기억하면 나머지는 전부 응용입니다. 중요한 과제는 무조건 처음 3분을 혼자 쓰세요. 빈 화면 앞에서 핵심 주장이나 구조를 먼저 적는 겁니다. 내 뇌가 먼저 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AI에게 정답부터 달라고 하지 말고 반론과 질문부터 달라고 하세요. 이를테면 내 논리의 약점을 찾아줘, 내가 놓친 전제를 짚어줘. 이렇게 쓰면 AI가 대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더 깊이 밀어줍니다. 답을 받은 뒤에는 화면을 닫고 내 말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회상 없이 읽기만 하면 내 지식이 아니라 남의 문장을 통과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분야에는 AI 없는 반복을 남겨두세요. 핵심 개념 정리, 문제풀이, 짧은 글쓰기 같은 최소 반복은 직접 해야 뇌가 그 회로를 유지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당신의 뇌를 즉시 망가뜨리는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의 핵심 구간을 반복해서 생략하게 만드는 강력한 지름길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외주와의 지름길을 너무 오래 쓰면 뇌는 점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편리함의 대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여도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더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만큼은 내 뇌가 직접 해야 하느냐. 그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이 AI를 써도 생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AI에게 뭘 맡기고 뭘 직접 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